지난해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상돈 천안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걱정과 달리 큰 문제 없이 달려온 것 같아 뿌듯하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배출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방사능 외란에 적극 맞서겠다며 강한 반대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천안 종합운동장 사거리 인근 녹지에 위치한 둔덕이 갑자기 사라져 시민들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정치인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시민사회에서 나오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아산시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이르자 오세훈 시장이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며 시민들의 방역의식 제고를 다시금 요청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의 제안으로 장항선 전 구간에 대한 복선 전철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이따금씩 꽃샘추위가 찾아와 몸을 움츠러들게 하지만 이제 옷장에 봄옷들을 본격적으로 마련해야 할 만큼 따스한 날씨가 우리의 기분을 들뜨게 하고 있습니다. 봄 햇살처럼 포근한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4월 셋째 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4월 15일 재보궐선거를 통해 천안시장에 취임한 박상돈 시장이 취임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4월 15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민선 7기 제8대 천안시장으로 취임한 박상동 시장의 지난 1년은 한마디로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박 시장은 15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경제위기 극복 및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스마트 대중교통 혁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예산 절감, 선제적인 코로나19 대응 등을 주요 시정 성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대 야소 시정에 있어 시정이 올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도 많았지만 큰 차질 없이 앞을 향해 걸어왔다고 자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출범한 상황이 보궐선거였었고요. 보궐선거로 출범했는데 사실 저는 야당 출신 아닙니까? 야당이기 때문에 여야와 관련해서 과연 천안시정이 올바로 나갈 것인가 일반 시민들도 다들 걱정하셨죠. 과연 천안시가 제대로 가동이 되겠나, 제대로 나갈 수 있겠나 하는 많은 걱정들을 하셨습니다만 글쎄요,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천안시정은 큰 차질 없이 지난 1년간 앞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특히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코로나19와 집중호우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시민의 행복이 무엇보다 소중하기에 시민의 삶의 온도를 높이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자신과 2천여 공직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데요. 충청남도 역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오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최근 일본이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 지사는 19일 열린 실구원장 회의 석상에서 지구가 하나이듯 바다 역시 하나라며 지금의 일본 정부는 이런 분명한 과학적 진리를 무시하고 세계와 인류 공통의 상식을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충청남도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일본 정부가 세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방사능 외란을 시작한 만큼 충남도가 이를 막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지사는 또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산하 특별위원회 형식의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하며 이 기구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따른 법적, 제도적, 과학적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정치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듯 17개 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고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충남도가 앞장서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 종합운동장 사거리 인근에는 한 아파트형 공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자리하고 있던 둔덕 위의 녹지 공간이 어느 순간 사라져 시민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 종합운동장 사거리에 위치한 아파트형 공장 주변의 모습입니다. 이곳 주변에는 인근 아파트 단지와 공장들을 소음과 분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약 1.5m 둔덕 위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파트형 공장 바로 옆 공간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들이 사라졌고 시민들은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천안TV가 이 점에 대해 취재한 결과 명목은 하수관로 정비공사 때문이었지만 실상은 박완주 국회의원 사무실을 비롯한 이 건물 1, 2층에 입주한 입주 상인들의 민원이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시 관계자 역시 이 점을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거는 간판이나 뭐 이런 게 가리고 그러니까 저희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소나무하고 그리고 좀 약간 소규모하고 뭐 관목류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약간 정원 비슷하게 식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대가 좀 낮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갖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좀 간판을 되도록 안 가리게끔 이렇게 근데 저희도 녹지의 목적이 있고 또 그쪽 상가 뭐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네네. 절충안으로 해갖고 좀 덜 가리는 쪽으로 해서 음. 빽빽하게 심으면 또 이게 또 계속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서 예. 네, 절충안으로 해갖고 저희 식재 계획을 했습니다. 아 그쪽에서도 예. 민원을 계속 줄곧 제기하고 지금 기존에 예. 좀 아산 넘어가는 데 있잖아요. 네네네. 그 위도 너무 빽빽하다고 그래갖고 음. 작년에도 뭐 저기 가지치기를 좀 해줬어요. 예. 네, 그런 상태고. 이를 지켜본 시민들 중 일부는 시내 다른 곳에 위치한 상가들도 가로수가 간판을 가린다면 이들의 민원도 들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시내 다른 상가들을 보면 가로수가 간판을 가리는 경우가 자주 보이는데 이것들도 민원을 제기하면 모두 나무를 베어주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곳에 국회의원 사무실이 있다고 한다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들의 힘이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한편 시 관계부서는 이달 중 이곳에 나무 등 식물들에 대한 식재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의회 이은상, 김어령 의원이 최근 천안 지역에서 이슈로 떠올랐던 청소년재단 설립 문제와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 원안 추진 관련 문제에 대해 5분 발언을 가졌는데요. 박승철 기자가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천안시의회 이은상 의원과 김원령 의원이 최근 지역의 핫 이슈인 청소년재단 설립건과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 원안 추진 문제와 관련해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은상 의원은 청소년재단 설립과 관련해 2016년부터 시행된 자유학년제에 따라 중1 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 활동,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활동 지원과 청소년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청소년재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청소년 재단을 네, 그쪽에서 지금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뭐 저희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뭐 그거는 다수당이 뭐 우리 시장님의 인사권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하고 우리 천안시 청소년들에게 정치적으로 좀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천안시에서 청소년 재단을 준비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 그 청소년 재단이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우리 천안시 청소년을 위해서라도 시급하게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령 의원은 미국 센트럴파크, 일산 호수공원, 울산의 태화강공원 같은 도시 품격과 경제적 가치를 유발하는 국내 공원 사례를 언급하며 천안 상거리공원 명품화 사업 원안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습니다. 명품화 공원이 조성이 되려면 199억 삭감을 하지 말고 사실 그 부분이 뭐냐면 그 이제 영남길 호남길 그거 하고 미디어월 하고 분수대 그거를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북 투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왜냐면 어차피 명품공원이 조성이 되면 그런 부분을 빼면 사실 그게 명품화라고 할 수 없는 사안이라 예. 우리 천안시의 명품공원을 정말 그 원안대로 해서 멋진 공원으로 하기 위한 그런 뭐 시작과 끝이 똑같이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어요. 이들 두 의원이 이번 5분 발언 내용은 최근 박상동 시장과 의회와의 갈등을 촉발시킨 사안들인 만큼 시 당국이 이들의 발언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시정을 펼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천안시가 지난 3월 선정된 국토부 주관 민관 협력형 도시재생 리츠 공모 대상지인 천안 오룡경기장 개발과 관련해 이를 추진할 민간 사업자를 광모한다고 밝혔는데요. 조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시가 천안 오룡 경기장 일원을 새로운 스포츠 메카로 만들 민간 사업자 공모를 2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리츠 사업 공모 사업 대상지에 선정된 이곳에는 빙상장과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게이트볼장 등 각종 체육시설과 주차장 조성 및 지역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오룡지구 민간협력형 도시재생 리츠 사업은 수영장, 빙상장 등이 들어간 다목적 체육관으로서 시민들이 이용이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공모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오는 7월 9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5월 11일 사업설명회 개최, 8월 20일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최근 아산시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세현 아산시장이 이 같은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다시금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며 담화문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산시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오세현 시장은 시민들에게 코로나19 개인 방역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모두가 힘을 모아 어려움을 헤쳐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19일 특별 담화문을 통해 시민 모두가 각종 모임 자제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마스크 착용 및 개인 위생관리 등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4차 대유행의 기로에 선 지금은 무엇보다 가족 및 지인 간 전파 위험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6일 확진된 아산시 443번째 확진자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는 물론 지인과의 식사를 통해 다수의 지인이 감염됐고 지인들의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감염을 낳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끝으로 지금의 위기를 간과하고 느슨해진다면 더 큰 위협이 다가올 것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하지 말고 지혜롭게 이 위기를 넘긴다면 우리에겐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잘 살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아산에서 이러한 이웃들을 위해 솔선수범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주민들이 있어 주위에 훈훈함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도구면의 시장 정육점은 지난 13일 도구면 행복키움 추진단에 사골육수 60팩을 후원하며 영양식을 접하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기쁨이 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올해로 87세인 이말의 어르신은 온양일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신이 직접 뜨개질로 제작한 수세미를 정기적으로 후원할 것을 약속하는 재능기부 협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이말의 어르신은 시각장애를 갖고 있지만 자신의 재능이 남들에게 잘 전달되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이웃들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장항선 철도의 전 구간에 대한 복선 전철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의 제안으로 채택된 이번 건의안은 아산 신창부터 전북 군산 대야 구간의 복선 전철화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7,915억 원을 들여 118.6km의 구간 단선철로를 복선화하는 것으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후 3차 계획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제안자인 김명선 의장은 충남과 전북의 산업 고용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 발전,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장항선 전 구간의 복선 전철화가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항선 이 단선이기 때문에 그 운행 지연이 되고 곡선 구간 속도 저하던 그 복선 전철화 사업이 꼭 필요했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웅천하고 대하 구간이 단선으로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남으니까 우리는 그 웅천에서 대하 구간을 복선으로 해다고 하는 거를 강력히 좀 요구한 거거든요. 천안시가 연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의 47.4% 수준인 102억 원을 1분기에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징수 결과가 민간 경제의 코로나19 확산 여파 지속과 가계소득 여건 부진 등으로 지역 경제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민의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보태는 세정 활동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또 1분기 성실 납세자 2만여 명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납기를 놓친 납세자들에게 전화 및 SNS 등을 통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액별 징수 책임자를 지정 관리하고 신탁 부동산에 대한 공매 처분 등 맞춤형 징수 추진과 행정 제재 등의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천안문화재단이 다음 달 5일 제99회 어린이날을 맞아 온오프라인 동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온라인 줌 골든벨 등 5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어린이날에 대한 분위기를 올린 후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불당동 시민체육공원에서 공연 및 체험 행사를 다채롭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재단은 이에 앞서 지난 14일부터 SNS를 통해 비대면 만들기 체험 등에 대한 신청을 받은 가운데 2시간 만에 조기 마감되는 등 많은 호응을 얻어 추가적인 신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남서울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학과 인터 XR랩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주관하는 2021년 XR랩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대학 측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석박사로 구성된 XR랩을 구축하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혼합현실 등 가상융합 기술을 활용한 융합 콘텐츠 개발 결과물 창업 및 사업화로 연결시키는 XR 실무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남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하고 학교기업 인터VR과 도나소프트가 컨소시엄을 구축해 기업 현장 기반의 산학교육 브릿지 체제를 구축하고 석박사 연구원 XR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게 되며 2023년까지 총 11억 7천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 향후 산업 공정용 마이크로 컨트롤 VR 콘텐츠 및 검사 공정 AR 콘텐츠를 제작해 충남 지역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활용한 XR 콘텐츠의 창업 사업화 방안을 운영해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의 데모노 톨스토이는 봄은 계획 그리고 시작의 계절이라고 했습니다. 연초에 했던 계획들을 조그만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에 옮긴다면 오늘은 물론 올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으로 4월 셋째 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안TV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역의 여성단체를 이끌고 있는 분을 모셔봤는데요.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충남여성연합 천안지부의 이혜주 회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혜주 회장님 본인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충남여성연합 대표를 맡고 있고 천안시 지부 대표를 맡고 있는 이혜주라고 합니다. 저는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남녀노소 모두가 골고루 잘 살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보살핌의 지역사회를 만드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 여성과 아동에 관련한 활동을 생활해 오면서 2018년 전국에
그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민간 영역단체들의 여성들의 발기를 함께 했고요. 지금은 충남과 천안시를 맡고 있는 이혜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충남여성연합 천안지부는 좀 어떤 단체인지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여성연합을 줄임말로 저희는 고살이라고 해요. 아, 네. 고살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그 활동가들, 즉 다시 말해서 중고령 여성들이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그리고 인권과 역량 강화 등에 관해서 당사자들이 움직이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 중고령 여성들이 당사자들이 혼자서 잘 살아가는 것보다는 더불어서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든든한 언덕과 같은 역할을 하려고 만든 단체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저출산 또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요. 천안 이 고사리에서는 어떤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출생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중고령 여성들이 우선 지역사회에 품이 돼서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는 천안시 박상돈 시장님과 함께 간담회도 하였고요. 또 3월에는 천안시장님과 함께 공익 캠페인 저출산, 인식 개선 캠페인도 하고 또 4월 이게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고 네. 저희가 연중 행사로 달달이 지난 4월 달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배화접과 함께 두정역 일대에서 회원들과 저출산에 관한 캠페인을 했습니다. 천안고사리는 창립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회원들이 중고령에 관한 그 정책 제안이나 성평등 관련한 연대 활동들을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그래도 오래전부터 여성단체 회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어린이 안전의식 제고뿐 아니라 여성 권익 증진, 또 지역봉사 활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회장님에 있어서 좀 사회봉사란 어떤 의미일지 궁금합니다. 봉사라고 할 건 없고요. 봉사는 봉사가 아니고 제가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봉사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봉사는 그냥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 사회에 좀 더 기울어진 것을 찾아서 먼저 앞선 한 걸음 걷는 거, 선순환을 위한 걸음이 봉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봉사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이웃들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시민들, 특히 여성분들께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흔히 여성들이 뭐하니? 그러면 그냥 놀아, 집에 있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여성들이 전혀 그렇게 놀거나 그냥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집에서 살림을 하잖아요. 네. 살림을 한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게 살림이라고 보거든요. 천안시의 살림은 시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 아, 그렇죠. 네. 네. 또 가정에서 우리가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는 게 살림이고요. 또 여성들은 그 시간 외에 짬짬이 봉사활동이나 또 사회의 어떤 그런 교육 함께 나누는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저희 천안고사리, 충남고사리와 함께 그러한 일들을 나라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또 내가 행복한 그런 활동들을 우리 천안고사리와 함께 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의미 있는 활동들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